지난달 22일 저녁 6시경 차량 한 대가 도로를 주행합니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 60대의 한 남성이 항공권을 사러 갑니다. Can you guys tell when he purchased the ticket? He purchased at the counter. Do you know what time? 18 hours, 49 minutes. 약 5시간 후에 출발하는 새벽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남성. 그는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별장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법무부 차관 임명 6일 만에 사임한 김학의. 최근 그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불응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이번에 출국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면 이 수사는 그야말로 난항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사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다고 하면은 재조사 권고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출국자 명단에서 김 전 차관의 이름을 확인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법무부 등의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He went to the checking counter. He was not allowed to board the flight. He was not allowed to board the flight. Exactly. 비행기 문이 닫히기 직전 출국을 제지당한 김 전 차관.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슷한 인상착의의 한 남성 뒤에 서서 기자들의 눈을 피한 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새벽 5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박했던 출국 소동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고 도망가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장 성폭력 의혹의 주인공 김학의 전 차관. 그는 왜 심야의 출국을 시도했던 것일까?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12건의 사건을 선정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6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사건입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장소는 바로 이곳.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원주의 호화 별장입니다. 당시 해당 사건의 주인공으로 거론됐던 인물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는 이 별장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였습니다. 하지만 의혹만 있었을 뿐 지난 6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 이곳 별장에 은폐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문안 100m가량 오솔길을 따라가야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호화 별장. 그곳은 매우 비밀스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계곡의 골짜기예요. 그 대문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대문 안에 들어가면 참 외부 세계하고는 차단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별장이 6동이 2층짜리, 3층짜리, 4층짜리 이런 식으로 6,800제곱미터 약 2천여 평 별장에는 수영장과 정자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겨울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폭포가 나오고 모든 등이 다 켜져 있고 찜질방 그런 어마어마한 별장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마을 주민들에게도 별장은 베일에 쌓인 곳이었습니다. 뭐 이거요? 저거. 그놈의 동네 우리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안 먹으리 나도 첫 끊어서 뭐 얘기도 나도 여기 공사 몇 개 했어요. 여기 와서. 아 그래요? 네. 건물을 좀 화려하게 지었나? 뭐 어때요? 좋게 지었어요? 건물은? 화려하게 지었죠. 잘 지었죠.
그런데 밤만 되면 이 별장에선 은밀한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같이 얘기나 여기서 영웅을 뭔가 이해 안 했네. 그 상상이 느껴져야지. 밥 먹고 마지막에 그 집에 밥 먹고 그 집은 그냥 노래부르고 춤추고 술 먹고 술 모습 비키는 노래 부르고 하지 말라고 하는 팬티도 자꾸 내리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저기 저 별장은 저건 악마의 소굴이다. 쉽사리 믿을 수 없는 별장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 모든 의혹은 2013년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타고 다니는 차에서 7장의 CD가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속에는 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속 남성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4년 전 추정 60분은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강희수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앉은 강희수 씨. 2006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건설업자 윤 씨를 따라 처음 별장에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점심에 뭐 식사식 같이 밥 먹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별다른 일 없냐고. 그런 일 없다고 했더니 그럼 별장에 가서 밥을 먹자고. 거기가 공기도 좋고 거기에 아주머니가 음식솜씨가 좋은데 가서 점심 먹고 가까우니까 바로 올라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는 길이 엄청 좀 험하더라고요. 별장 가는 길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인천이 저한테 제가 자기 운전이 삭히고 비도 오니까 미안한데 그냥 오늘은 문을 잠그고 여기서 자라고. 그런데 그날 밤 윤중천 씨가 잠긴 문을 열고 그녀가 머물던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윤중천이 안방 들어와서 스위치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벽에 기대서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너무 놀라서 저를 잡아다가 침대에 눕혀서 제 손목을 잡고 입도 막고. 성폭행을 당한 직후 큰 충격에 빠져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는 강희수 씨. 밤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도 없고 거기 위치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고 너무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방 안에 그냥 깜깜한 방 안에 아침이 될 때까지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윤 씨가 심한 욕설로 협박하고 폭행까지 해가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강희수 씨는 주장합니다. 별장에서의 끔찍한 기억은 그렇게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강희수 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뒀다는 윤 씨. 그녀가 윤 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건 바로 그 동영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동영상 찍은 거 보여주면서 이거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뿌린다. 너 앞으로 내가 부르면 오고 가면 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폭행을 저한테 하고. 윤 씨의 지시대로 꼼짝없이 별장을 드나들어야 했다는 강희수 씨. 며칠 후 윤 씨가 그녀에게 귀한 손님이 올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저한테 성폭행을 하고 하면서 저한테 그랬어. 이따 누가 셋이 오니까 안주가 오니까 변호사가 올 거라고 그랬거든. 그날 오후 윤 씨의 말대로 별장에 도착한 한 남자. 그는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그녀에게 술을 권했다는 김 전 차관. 그런데 주말에 저한테 술을 권하는 거를 제가 듣다고 했는데 예의상 계속 권하니까 어른이 권하니까 입에 살짝만 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억이 반반씩 생기는 거예요. 소량의 술을 마셨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정신이 흐릿해졌다고 합니다. 뭐가 이상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김학이는 저한테 그 동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제 속옷을 다 내리고 뒤에서 태우고 필기 바람으로 저한테 상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무방비 상태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도 그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학이한테 강간을 당하고 다음날 이제 눈을 떴을 때 김준철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저께 네 뒤에 산 사람이 누군지 알아? 검사야 검사. 대한민국에서 진짜 응? 힘이 엄청 센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네가 앞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라. 배우를 꿈꾸며 활발히 활동해오던 강희수 씨. 그날 이후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원룸. 윤중천 씨는 이곳에 방을 얻어주고 그녀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역삼동 집에서 벗어나지 전방으로 어디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전화를 하면 윤중천이나 김학이 전화를 하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여자고. 무려 1년 7개월 동안이나 윤 씨의 강요에 의한 성접대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김학이 씨 오면은 유자차게 밀면서 김학이 씨가 옷 갈아입던 옷 갈아입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수시로 그녀를 찾아왔다는 김학의 전 차관. 즐기러 오는 곳이다. 예를 들어 저한테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하고 오면서 하는 말이 뭐 그런 관계 끝내고 가면은 저한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이거 스트레스 풀고 간다는 느낌을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서. 원룸 앞에서 무너져버린 강희수 씨. 그녀에게 이 원룸은 별장과 다름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건설업자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별장을 오갔다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전 차관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김학의 씨도 벗고 놀았나? 아니 틀어진 모습으로 런닝을 입어서 이제 약간 좋아서 트러블 팬티 이런 거. 당시 김 전 차관이 몹시 흐트러진 모습으로 유흥을 즐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약간 정말 저는 미치는 것처럼 기막도 좀 심하게 놀리죠. 그냥 노래부르는 미치고 옷걸이로 팬티를 입고 밑에가 만들려고. 그 후 김유선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만난 건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다고 생각했다는 김유선 씨. 갑자기 두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와 강제로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옷을 벗기려고. 네, 옷을 벗기려고 한 거죠. 김학의가? 둘 다 양쪽에 이제 걸쳐가지고 제가 당하는 다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 위기를 모면했다는 김유선 씨. 그 박차고 나왔던 박차고 나왔을 때 화장실 이거 들고 진짜 뺄 수도 없고 가슴 쑤실 정도로 그 술집에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를 2명의 남자가 데리고 룸으로 들어갔고 또 룸 안에서 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강제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2명이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죄에 해당이 되고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수강간 미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은밀한 파티가 열렸다던 윤 씨의 별장. 그곳을 드나들었던 여성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학의 전 차관은 이곳에서 벌어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피해 여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범죄는 없었고 문제의 별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별장에 간 사실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수사 초기 김학의 전 차관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 엇갈리는 주장. 대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대기업 회장, 병원장, 교수 등 사회 각 분야 고위층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그들만의 은밀한 파티를 벌였다는 소문의 호화 별장.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 호화 별장에 유독 고위층 인사들을 초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추적 60분이 그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강희수 씨. 그녀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윤 씨가 주는 술잔을 입에 대기만 했는데도 이상하게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분 때문에 수면같이 땡기고 있죠. 마치 달깨서 눈이 땡 기분처럼 먹노? 이러고 눈도 허옇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운이 너무 하나도 없고. 약을 먹고 무의식 중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 우리는 2011년경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피로회복제인데 먹어라 알약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른해졌어요. 몽롱해졌다 그러나 잠이 안 오고 땀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듬해인 2012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박미영 씨의 머리카락에서 로라제팜이라는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로라제팜은 굉장히 강력한 수면 효과를 가진 진정 효과, 수면 효과를 가지는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약으로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반응하는 약입니다. 가해자의 뜻대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기, 피해자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는 약이 될 수는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죠. 박미영 씨는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차량에서 주사기를 본 적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운전석 옆에 그 박스 있죠. 네, 그 박스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 안에 하얀 가느다란 주사, 그 주황색 바늘 가느다란 주사기. 실제로 2013년 윤 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 씨. 성폭력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윤 씨는 어떤 입장일까? 추적 60분은 4년 전 건설업자 윤 씨를 문제의 별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별장 내부는 피해 주장 여성들의 증언대로 화려했습니다.
파티를 위한 술이 항상 준비돼 있었다는 대형 바. 바닥과 벽은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와 소파가 놓인 널찍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가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곳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윤 씨의 답변은 뭘까? 몇십 년 사람 좋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베풀고 밥해주고 사람들 친절하게 그 접대 행계를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지. 윤중천 씨는 단순히 지인들을 별장에 불러 밥을 먹었을 뿐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걔들 진술하는 거 한번 봐봐요. 무슨 애들 납치해갖고 무슨 하는 식이, 응? 아 정상적인 사업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내가 뭐 김학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강단을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삼류 소설을. 여성들에게 약물을 사용해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반응. 내가 마약했습니까? 뭐 몸에서 털 뽑고 못 뽑고 그 당시 자기가 했으면 다 그런 게 나와야지. 그럼 나는 왜 안 나와? 나는 뭐 신이에요 그러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윤 씨.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또 뭐 지들이 다 돈 받았던 저거고 내가 어떻게 보면 당한 거지 뭐. 이제 꽃뱀한테 진짜로 그냥 악어의 눈물을 흘려대고 그냥. 또다시 윤중천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전 사업 파트너를 만나 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럼 윤중천 씨는 원래 건설하시던 분이세요? 제일 초창기 때는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예. 뭐 좀 주류 쪽도 하고. 주류 도매? 그렇죠. 그쪽도 하다가도. 예. 근데 이 사람은 사이보는 뭐 그런 그 사업적으로 인맥 높이기 위해서는 좀 수단과 방법 같다는 사람이 좀 뭐랄까 좀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뭐 사람 엮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하여간 뭐 매일매일 바쁜 사람이에요. 윤 씨가 인맥을 넓히기 위해 별장에서 접대를 해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별장엔 고위층 인사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건설회장 있고 병원장도 있고 교수도 있었고 기어가 끓는 항상 이제 술자리가 있고 자리 정할 때 항상 그런 시중. 강희수 씨가 별장을 오갔다고 기억하는 고위층 인사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유일한 사람은 주변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인물 빼서 뭐 한 적은 없어요. 아무것도. 친하게 뭐 친구로 지내자고 해서 이제 친구로 해서 이제 몇 번 나도 이제 별장에서 내려가고 그랬어. 그냥 순수하게 돌았어. 대부분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은 윤 씨와 어떤 관계였던 걸까? 김학의 전 차관은 여기에 딱 한 번 왔었다. 네. 그때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었다고요? 아니 그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뭐지를 점심 먹고 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별장에서 찍은 동영상이냐 이 얘기예요, 내 생각에. 전혀 모르는. 아니 내가 없어 뭐 그런 거를 내가 뭐 어떻게 칩니까 내가 그게. 그런데 추정 60분은 2013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대화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기영이 나한테 치워주고 서로 그랬어요. 그거를. 서로 치워주고 그랬어요. 대화 도중 김학의 전 차관과 서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윤 씨. 해당 동영상을 회수해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이 녹취록에 의하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윤 씨는 자신이 김 전 차관을 차장 검사로 진급시켰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저 가지고 하경 진급시킬 때는 제가 진급시켜줬어요. 차장 검사 안 됐어요. 전날까지도.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벌써 그 전화해서 내가 그것도 내가 이렇게 했고 이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검찰총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크게 한번 써먹을 거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해요. 윤중천 씨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진급을 몹시 바라왔다고 합니다. 평소 김 전 차관을 극진히 대했다는 윤 씨, 김 전 차관 역시 그의 호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주는 건 다 받는 스타일? 일단 윤중천이 날 주거나 코트가 멋있다. 그리고 코트 입어보고 그럼 윤중천이 형 잘 어울리니까 거절 없이 가져가는 성격? 강희수 씨는 윤중천 씨의 지시로 한 달에 한 번가량 김 전 차관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넥타이, 꽃푸요, 바지, 뭐 티셔츠, 명품 뭐 이런 거 고가 좋은 거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김한 씨 드리고. 그런데 윤 씨가 건넨 건 선물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희수 씨는 자신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를 위해 머물던 원룸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담긴 흰 봉투를 건네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겁니다. 윤 씨는 무엇을 얻기 위해 김 전 차관에게 지극정성을 쏟았던 것일까? 쇼핑몰 같은 거 그것 때문에 계속 뭐 검찰인지 법원에 계속 재판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재판받으러 다닐 때 윤중천이가 많이 머리가 아파했어요. 그 머리 아파하는 거를 김한 씨하고 의논하고 그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김한 씨가 얘기를 했었고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김한 씨가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봤으니까 잘 될 것 같이 쓰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리봉투 윤중천이 서리봉투 갖고 오면 그거는 김한 씨가 갖고 가고 하더라고요. 돈 봉투가 오갈 때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씨에게 건넸다는 잘 될 거라는 말,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지난 2000년 이후 약 20차례 형사 입건됐다고 합니다. 그는 2006년 서울의 모 저축은행에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건네고 300억 원 가량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 초 수도권의 한 병원장에게 여성과의 성관계를 주선한 뒤 병원 암센터 공사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이른바 윤중천 접대 리스트 속 인물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6년간 끊임없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건 이 같은 의혹들이 여전히 의혹인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초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범죄정보과의 직원들이 지금 김학의가 여성을 강제로 성행했다 이런 것이 시중에 얘기가 돌고 그거와 관련된 동영상이 돌아다닌다 이래가지고 첩보를 이제 수집을 해왔어요 직원들이. 하지만 경찰은 쉽사리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검찰 최고 실세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로서는 수사팀을 꾸리는 것부터 난제였다고 합니다. 저한테 사람도 안 주게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팀을 꾸려서 제가 전화해서 팀을 꾸려서 한 게 그렇게 한 사람은 경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남들 안 하려는 사건만 하니까. 2013년 3월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의 명운을 건 수사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수사관 10명을 파견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장소가 윤 씨의 별장이 맞는지 조사했고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약물 의혹과 관련된 증거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윤 씨를 3차례 걸쳐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동영상을 촬영하셨을 겁니다. 그 영상에서 더 대기업 회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인가요? 김학의 전 차관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김학의 전 차장, 예, 한 말씀만 해주시고 가시죠. 한마디요, 저 동영상. 그로부터 4개월 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 경찰은 동영상 속 주인공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겐 특수강간, 불법 촬영 혐의를, 윤중천 씨에겐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워낙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상황과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고 그리고 증거물인 동영상 속에 그런 상황들과도 일치하고요. 경찰로서는 아마도 이러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어느 정도 확신한 상태에서 그 기소 의견 송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경찰과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별장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던 강희수 씨는 검찰 수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 무너져 만든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지 아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는데 무혐의란 걸 보고 경찰한테도 쫓아갔었어요. 제가. 이거 벌 받는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벌을 안 받았으면 나는 이제 어떡하느냐. 살고 싶다고 막 울고불고 경찰이 좀 쫓아갔으면 난리 했었거든요. 검찰이 동영상 속 여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강희수 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차 수사 후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며 또다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여기서는 왜 저희 가면 저거 싫은 거죠. 이게 왜 똑같은 게 왜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말 여기서 뚜렷했던 여자들이 왜 거기 가면 흔들리냐 말이죠. 아주 명쾌하고 여기서 기소 의견을 보는데 왜 저기서 발부자가 되냐 말이죠.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 체포, 압수, 출국 금지 등 총 10번의 영장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검찰,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처럼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수사에 꼭 필요한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근본적인 헌법상의 권리가 크게 침해되지 않는 이러한 그 강제수사 기법에 대해서 검찰이 10차례 가까이 그렇게 기각한 사례, 일반적인 수사 관행상으로는 대단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핵심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수사가 더욱 위축됐다고 주장하는 경찰. 아니 출금지를 빼내는 판에 뭘 하겠어요. 왜? 출금지도 못하는 증인하는 판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영장을 칠 생각을 하겠냐고요. 압수수색을 하고 먹기만 해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뒤집어야 할 생각을 못하죠. 검찰의 수사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합니다. 저를 분명히 김학의 씨를 소개시켰다는 윤전천의 말도 있고 김학의 씨는 저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성장되지도 없었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나와서 느낀 게 나는 분명히
윤중천하고 김학의하고 싸우는데 왜 검찰하고 싸우는 기분이 들지? 내가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왜 검찰하고 싸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갔을 때 윤중천은 확실하게 하면 다르다고 뭐 이런 게 내가 오히려 혼나고 시간 가니까 이것도 와 이거 나를 딱 혼나는 느낌 나무라는 느낌 영상을 봤는데 다시 보니 뭐 약간 그러고 작성한 거 싫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처녀가 남의 집에 가면 무서웠을 것인데 진술에 의하면 그 집에서 잔다는 건 아닌가요? 별장에 가서 샤워를 했는데 윤중천과 성관계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대가를 매개로 성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별장에 갔을 때 윤중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나요? 성폭행을 당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나요? 저한테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켰습니다. 그게 검찰 조사입니까?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차 조사 때는. 마약과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가 대단히 부실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검찰 고위직의 비위와 관련된 것이고 이것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윤중천이라는 어떤 사업하는 사람과 연관돼서 접대를 받은 것이냐, 말하자면 법률적으로는 뇌물을 받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이 사건은 아주 그 대표적으로 부실 수사라고 평을 할 것으로 봅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검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검찰의 1차 수사를 진행했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윤재필 부장검사. 그는 우리의 취재 요청에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윤재필 검사는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증거 자료가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김학의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와가지고 모릅니다, 아닙니다, 뭘 더 추궁해야죠? 물을 거만 물어야지.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이 동영상을 보면 강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래 부르다가 뒤에 가서 성관계하는 장면인데 거부하거나 밀치거나 김학의가 강제로 당기거나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강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공직자로서 생각할 수 없는 성관계 장면을 찍었는가 안 찍었는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검찰의 2차 수사를 담당했던 강혜훈 부장검사. 그는 2017년 여검사 성추행 혐의로 면직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상급자였던 당시 유상범 3차장 검사에게 2차 수사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을 불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계세요? 아니, 저안 계세요. 아니, 변호사님 한 말씀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지 마세요. 변호사님, 다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속 남자가 맞다고 하는데 왜 불쌍한 남자라고 하셨어요?
경찰은 2013년 5월경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입수합니다. 원본은 화질이 선명해 육안으로도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두려움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지 못했다던 해당 여성도 2차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바로 동영상 속의 여성이고 또한 피해자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동영상 속 여성과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없어 조사도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과거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 양측의 진실 게임을 넘어 박근혜 정권이 김학의 전 차관을 비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파문이 확산되던 때 박근혜 정부는 첫 내각 인사를 발표합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57세 서울 현 대전고검장.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던 김학의 씨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박근혜 정부. 그에 관한 의혹을 전혀 몰랐던 걸까? 그런데 우리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다 내사를 하지 사정 업무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홍천 씨가 그랬잖아요. 김학의 부적격자라고 했다고. 밑에도 같은 의견이지 뭐. 그럼 당시 민정에서 뭐 경찰 수사 상관없이 일단 그렇죠. 좀 알아봤을 때도 그 김학의 차관 임명이 부적절하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다 알고 있었던. 그렇죠. 법무부 차관 임명 전 이미 내사를 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민정수석실은 이 같은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 그는 동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 전 차관 같다는 세간의 소문을 인사검증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과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할 무렵 김학의 전 차관에게서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김 전 차관은 거세게 항의했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더욱 의아했던 건 인사검증 보고서를 올린 후에 보인 청와대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보고서가 올라간 이후 왜 음해를 하느냐는 질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이었다. 위에서 볼 때는 유쾌하지 않은 보고였다. 그런 건 우리도 다 알죠. 우리가 바보입니까? 당시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 총책임자였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검증 책임론이 불거지자 곽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감찰 보고서의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뭡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아니다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게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얘기들은 시중에 도는 소문입니다. 시중에 도는 소문이 대통령한테 보고된다. 뭐 김학의 차관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보고되겠습니까? 곽 의원은 당시 경찰이 내사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곽상도 의원을 직접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추정식분 조혜진 PD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민정실 자체 조사로도 이게 이제 이미 알고 계셨다. 의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 그 얘기는 이제 자꾸 지금 착각하시는 게 서류 자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수사하고 있으면은 경찰이 이걸 확인해 주면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경찰이 없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없는 걸.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다릅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을 지명하기 전부터 수차례 수사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 구두로 보고했다가 그다음에 서면으로 첩보화해서 그다음에 국장, 차장, 청장한테까지 다 보고를 하고 예. 또 이제 BHA까지 다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놓은 이유는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내용을 보고인데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첩보를 올렸잖아요.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벌써 범죄 첩보를 보고한 상태라고 지금. 그런데 내정 발표를 하고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죠. 아주. 오히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 국장이 전화를 받은 거지. 이 첩보 관련해서. 그래서 그 국장이 저에게 인사권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 사람은 그 수사를 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어요. 심지어는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국장실로 가서 좀 같이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지정 거라고 시켜드리면서 지금 이 첩보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VIP 관심사안입니다. 막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제 긴박한 상황인 것 같이 이러면서 진행을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죠. 이후 그 말은 곧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지 2주 만에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이 나기 시작한 것. 수사를 총지휘했었던 수사국장을 시작으로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 범죄정보과장까지 한 달 만에 핵심 수사 간부가 모두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입장. 하지만 경찰은 보복성 인사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거 검찰이 그해 연말에 11월 달에 위험이 있잖아요. 그게 그해 정부 인사들이 수사가 있었잖아요. 수사 못하는 데라고 말하고 그런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영선 의원을 만난 적이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황교안 대표를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수정유식분 조혜진 PD입니다. 잠깐만. 어제 인터뷰하시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동영상에 대해 들은 바가 정말 없는 걸까? 굉장히 당시에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추정식 분입니다. 진짜 기억 안 나십니까?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당시 권력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차관. 취임 6일 만에 법무부 차관직을 사임했지만 그 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성폭력 의혹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 이미 2차례 무혐의 판단했고 방송 예정인 모든 부분이 사실무근이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김학의 전 차관이 수장으로 있던 울산지방검찰청.
이곳 진입로의 이름은 법대로입니다. 이 도로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울산지검장 김학의. 그가 평소 가장 강조했던 말은 법과 정의였습니다. 그의 말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바로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자택 등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수사단 출범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선입견 없이 보고 백지 상태에서 검증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이미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성접대 동영상 장소인 강원도 원주의 별장을 비롯해 골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을 접대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법이 잘 지켜지고 양심이 법을 지키고 법이 사람을 지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의 바람대로 앞으로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죄 지은 자가 있다면 법대로 처벌해 우리 사회에 정의를 구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매체 동안 이군은 진경로를 뚫기 위해 들지 말라니까. 3인방 저런 사람들은 우리를 팔아서 자기네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왔다. 추정 60분에서는 인근 공사 현장으로 인한 건물, 집안 침하와 관련해 해당 건설 현장 및 환경 영향 평가 등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